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그 스프링부트에서 개발하듯이 백엔드 개발하듯이 그 폴더 구조가 보이거든요. 폴더가 없이 보일 거예요. SRC의 메인의 자바 보이시죠? 레스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다가 MP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다 교육자료를 첨부해 줄게요. 설명하는 거 위해서 그리고 참고로 세팅지에다가 플러그인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저희 인텔리제이 기반이잖아요. 플러그인 설치하시면 되고 저는 뭐 설치했냐면 레이코하고 그런 것도 설치했어요. 세 가지 플러그인. 그리고 저희 인텔리제이 기반이니까 플러그인 설치하시면 되죠. 저희 설치하고 싶은 거 설치하시면 돼요. 저는 다 설치하지 않았고 제가 코드 그래프하고 레이고 머터리얼 아이콘 설치하니까 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시죠. 세팅 플러그인 있잖아요. 세팅 인텔리제이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이렇습니다. 인텔리제이 쓰셨잖아요. 세팅즈의 플러그인 여기서 저는 코드 그랜스 하고요. 컨시스턴트, 프리젠테이션 이거는 이제 강의할 때 쓰고 레인보우 브라켓 여기 프리 버전이 있거든요. 프리 버전 여기 요즘 레인보우 브라켓이 성명으로 발표하고요. 프리미엄 세 가지만 했습니다. 더 설치하실 거는 더 설치하시고. 네, 그래서 이거 어디서 검증하시면 되죠? 마켓에서 검증하시면 되죠. 마켓 얘기가지고 검증하시면 되죠. 스프링부트 보시고 하셔도 돼요. 스프링부트 하나 연습하시고. 저는 세 가지 코드 그랜스, 레인보우 코드 그랜스, 레인보우 이거 두 개 정도 설치하시고 더 설치하실 거는 설치하시고요. 스프링부트 보시고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드로이드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요거를 프로젝트로 바꾸시면 좀 더 폴더 구조가 이렇게 나오죠. 안드로이드 되어 있는 거를 프로젝트로 바꾸시면 그래서 이 안에다가 MP 파일을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안드로이드로 보니까 MP 파일이 안 보여요. 프로젝트로 바꿔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 보이죠? 여기서 좀 복잡해 보여도 오히려 직관적이거든요. 됐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는 보시면 주요 속성들, 텍스트 뷰에 대한 주요 속성들은 다 설명해갖고 여기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여기에 안드로이드에서 지금 밀고 있는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이 종류가 많거든요. 리니어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 종류가 많은데 지금 요즘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다 통일되어가지고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샘플 예제를 만들어도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써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그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이걸 쓰고 있습니다.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아셔야 되니까.
밑에다가 설명을 드리자고. 네, 요거는 파일 만드시는 방법은 프로젝트로 바꾸시고, 네, 지금 제가 어디에 만들었냐면 요 앱에 만들었거든요. 앱에 오른쪽 클릭해서 뉴 하셔가지고 파일 이걸로 파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01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앱 파일. 그래서 그 정도가 02 테스트라고 만들었어요. 맞죠? 네, 만들어지죠? 네, 만들어지죠. 네.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세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new 파일 하셔가지고 여기에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수업에서 설명드리는 거는 설명을 정리를 해주세요. 그 위에 앱으로 되어 있는 거를 프로젝트로 바꾸시면 돼요. 앱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럼 뭘 겁니까? 위에 앱으로 되어 있잖아요. 앱으로 되어 있는 거 프로젝트로 바꾸시면 보이실 거예요. 됐죠? 네, 조금 여기다가 계속 정리해 드릴게요. 수업을 하는 거는. 자, 글자를 크게 한번 해주세요. 글자 크기를 마우스 크게 하는 게 있었는데 네, 이제 커졌죠? 괜찮은 시작이에요. 네, 잘 보이시죠? 네, 25. 그래서 레이아웃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이걸 아셔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되죠? 요거 패키지인데요. 네, 패키지. 아니, 태그. 네, 컨스트레인트 태그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레이아웃은 하나를 써야 되거든요. 레이아웃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레이아웃이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이 뭐냐? 레이아웃.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되죠. 레이아웃. 여기 뭐냐면 배치죠, 배치, 우로 배치, 상하,
상하좌우 이렇게 되죠. 상하좌우. 그래서 뭐 웹 같은 경우에도 저희 웹 개발할 때도 배치했잖아요. 플로트로 자바 배치, 우로 배치를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핸드폰도 자바 배치, 우로 배치, 밑으로 배치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레이아웃이 종류가 많아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그나마 좀 사용하기가 편하다 해서 쓰는데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은 좀 헷갈려요. 직관적이잖아. 뭐 배우고 나면은 뭐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레이아웃이 나오면 전부 배치에 관련된 겁니다. 상하좌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배치에 관련된 거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레이아웃은 뭐 배치입니다. 배치. 레이아웃은 용수철 배치라고 합니다. 용수철 배치. 용수철 레이아웃. 용수철로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컨트롤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배치합니다. 다른 컨트롤과 연결해서 배치를 합니다. 다른 컨트롤과 연결해서 배치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래서 사용법이 있는데요. 사용법만 익히시면 돼요. 사용법이 있는데 상하좌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법이 있는데 상하좌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스, 언더바, 그 다음에 타겟에서 소스와 타겟을 연결하게 되네요. 그래서 소스를 하나 갖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스를 하나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인데 컨스트레인트 바텀 돼 있죠. 여기 이제 소스입니다. 소스 바텀이니까 아래죠. 아래 이렇게 되고 투 바텀 돼 있는데 여기에 뭐냐면 타겟입니다. 타겟 이것도 바텀이니까 아래죠. 그래서 타겟을 어디로 맞추겠다? 부모로 맞추고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앞에 있는 게 소스, 뒤에 있는 게 타겟. 그래서 다른 컨트롤과 연결을 해야 된다고 했죠. 연결을 하려면 타겟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컨트롤이 있어야 되겠죠. 또 뒤에 있는 게 다른 컨트롤, 앞에 있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아시겠죠? 소스가 자기 자신, 그래서 소스가 자기 자신, 타겟이 다른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컨트롤과 자기 자신을 연결해서 배치를 하는 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용법이 처음에 모르시면 좀 헷갈리는데 알고 나면 그걸 어렵잖아요. 그래서 몇 번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방식이 상하좌우 네 군데잖아요. 네 군데, 총 네 군데입니다. 연결이 총 네 군데. 왜? 상하좌우니까. 상하좌우죠. 네 군데죠? 근데 에러가 경고인데요. 에러가 아니고 경고가 안 뜨려면 최소 세 군데 이상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 안 해도 돌아가요. 연결 안 해도 돌아가지만 경고가 됩니다. 경고. 아시죠? 빨간 줄 있잖아요. 실행은 돼요. 되는데 뭐 최소 세 군데 이상 다른 컨트롤과 영수철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빨간 줄이 안 뜨죠.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영수철을 한번 어떻게 영수철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물론 이제 IT 쪽에 어려운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지만 알아도 어려운 게 많지만 대다수 한 70%는 알면 쉬운 것들이 많아요.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데 알면 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한 70%는 그렇죠. 30%는 알아도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면 쉬운 거죠. 모르면 어려운 거죠. 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훌쩍 살짝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써보면 어렵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해보죠. 테스트로 한번 해봅시다. 네. 여기 보시면 팔레트가 있죠? 팔레트 보시나요? 여기 옆에 보시면 클릭하시면 팔레트가 통 튀어나오고 여기 디자인 팔레트 통 튀어나죠. 그래서 HTML보다는 디자인 개발은 편하실 거예요. 팔레트 통 튀어나오죠. 통 튀어나오고요. 버튼을 땡겨요. 네, 땡겼죠? 네, 땡겼죠. 디자인을 해봅시다. 네. 땡겨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팔레트에 여기 위젯들입니다. 위젯. 치울 때는 네, 벨로 치우시면 됩니다. 땡기면 됩니다. 땡기면 들어왔죠? 들어오고 나서 소스 이렇게 들어오면 소스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소스 자동 생성. 소스에서 버튼을 지우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화면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버튼이 들어왔습니다. 당겨서 들어오면 소스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소스를 다시 지우잖아요. 네,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이 사라졌죠. 그죠? 소스와 화면이 디자인이 연결돼 있어요. 아, 네네, 맞을게요. 그래서 여기 당기면 됩니다. 팔레트라고 팔레트 크기 사실. 팔레트를 그렇게 해서 네, 땡기자마자 이렇게 땡기자마자 소스가 자동 생성됩니다. 보시죠, 이게 소스 자동 생성됐죠? 네, 자동 생성됐습니다. 소스를 지우고 싶으면 소스에서 지우셔도 되는데 네, 그냥 요거 땡긴 거 있죠? 요거를 그냥 삭제합니다. 여기 있네요. 삭제하시면 됩니다. 삭제하면 소스에서 사라지죠.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팔레트로 당겨도 소스 자동 생성. 소스에서 만드셔도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눈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웹 개발보다 디자인은 좀 더 직관적일 수가 있어요. 당기시면 되고요. 당겨서 영수철 해봅시다. 당겨서 여기 텍스트 라벨이죠. 버튼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나요?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보시나요? 여기 영수철입니다. 영수철. 그래서 여기 다른 컨트롤, 이거 자기 자신, 아시죠? 이 다른 컨트롤, 자기 자신. 요거를 이렇게 딱 연결해요. 연결하시면 됩니다. 얘를 요 벽에다 연결합니다. 그럼 움직이죠? 영수철로 땡긴다고 보시면 돼요. 영수철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데 탄성이죠. 탄성. 붙이면 그걸로 휙 가버리잖아요. 그겁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배치하는 거예요. 요거를 옆으로 요거를 또 다시 이렇게 또 연결을 하시면 중앙으로 갑니다. 이게 요 힘과 요 힘이 동등하기 때문에 중앙에 딱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요 탄성과 요 탄성이 동등하기 때문에 딱 중앙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에 연결할 때 위에 컨트롤과 위에 위젯과 텍스트 뷰와 연결할 때 밑에 있는 용수철과 연결할래 위에 있는 용수철과 연결할래 물어보는데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것도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연결하시면 여기로 갔죠? 용수철이 여기로 붙었으니까 여기로 이제 이동하는 건데 요 힘과 요 힘이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여기다 붙여주시면 정중앙에 갑니다. 정중앙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게,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입니다. 아시겠죠? 컨스트레인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뷰와 얘가 이렇게 붙이면 둘러붙거든요. 둘러붙는데 이렇게 마진을 줄 수가 있어요. 저희 CSS에 보면 마진과 패딩이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안드로이드에서 디자인할 때 똑같은 개념입니다. 바깥 여백이 마진이죠. 마진을 주실 수가 있고 안쪽 여백 패딩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용수철로 이렇게 연결했고요.
용수철로 연결했고, 그래서 이 용수철로 연결하는 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를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여요. 따라 움직여요. 밑에 것도 따라 움직이죠. 연결해 놓으니까. 요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요 레이아웃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코딩 해놓은 게 자동으로 소스에 반영이 되죠. 파레트를 따라서. 금방 손댄 게 다 지금 이게 소스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 반영이 되어 있죠. 뭐 이상한 소스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디자인 움직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소스 코딩이 돼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안드로이드의 특징이고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뷰를 보시면서 코딩하셔도 되고 직접 코딩하셔도 되고 이게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사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 용수철로 이렇게 컨트롤을 연결할 수 있다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연결해가지고 요게 용수철이니까 여기에 탄성과 여기에 탄성이 똑같아서 중앙 배치가 됩니다. 중앙 배치 아시겠죠? 한쪽을 끊고 싶으면 요 옆에 보시면 요 보시나요? 어트리부트라고 보시나요? 어트리부트 보시나요? 딱 클릭하면 뭐가 튀어나옵니다. 아시겠죠? 튀어나온 거 많아요. 안드로이드로 뭐 전신에 튀어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트리부트를 어트리부트 보이시나요? 어트리부트 보시나요? 이거를 딱 클릭하시면 뭐또 딱 튀어나왔죠? 튀어나와서 안드로이드를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에 대한 용수철이 나옵니다. 용수철 배치. 이거를 클릭하시면 버튼에 대한 용수철 배치가 나와요. 그래서 용수철 되어 있는 걸 뽑고 싶으면 여기서 여기 X 있죠? 이거 딱 해서 X 표시 보시나요? 여기 X 표시 딜리트.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용수철을 끊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금방 연결한 게 딱 끊깁니다. 아시겠죠? 킵니다. 이해하셨나요? 사용법 이해하셨나요? 한번 몇 번 해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끊고 싶잖아요. 끊고 싶으면 이거 딱 끊어버리면 끊어지죠. 이 용수철이 다 끊어지고 아시겠죠? 위에 그 하나만 남았네. 이것도 끊고 싶으면 누르시면 끊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사용법만 익히시면 돼요. 아시겠죠? 또 연결하고 싶으면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됐죠? 그 위에 또 이렇게 당겨가지고 얘도 당겨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용수철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게 디자인으로 보면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고, 여기 이제 편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여기에 싫어 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렇게 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직접 코딩하시면 돼요. 네, 직접 코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게 디자인 뷰에서 막 조작을 하시면 코딩이 자동으로 됩니다. 코딩이 자동으로 되는데, 나는 그렇게 그렇게 하기가 싫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컨스트레인트의 바텀, 그 다음에 투 바텀이 있는데 부모와 용수철 연결을 합니다. 아래 바텀을 아래 있는 거를 자기 자신의 아래와 부모의 아래와 연결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작하냐면 텍스트 뷰죠. 텍스트 뷰 입장에서 부모는 뭐냐면 얘 입장에서 부모는 뭐냐면 요 하얀 캔버스 있죠. 하얀 캔버스가 부모입니다. 아시겠죠? 얘 입장에서 부모와 지금 연결했잖아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용수철 연결했죠? 이게 부모입니다. 하얀 캔버스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지금 연결한 거예요. 위에도 부모와 연결했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 텍스트 뷰인데, 얘 입장에서 위에 있는 탑을 부모의 탑과 연결했고, 라이트를 부모의 라이트와 연결합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거를 직접 소스 코딩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바텀되어 있는데,
요거를 지우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레이아웃, 네. 네, 레이아웃, 네. 레이아웃, 네. 컨스트레이트, 바텀인가요? 바텀 투 바텀. 이거 찾아가지고 여기서 뭐랑 연결할 때 패런, 부모랑 이런 식으로 코딩 하셔도 된다. 그래서 디자인을 보고 코딩 하셔도 되고요. 디자인을 보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코딩 하시면 약간 지저분해져요.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약간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보기 싫어 해서 직접 코딩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코딩하는 것도 자동 완성이 돼가지고 금방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만 익혀가지고 앞에 있는 게 자기 자신, 뒤에 있는 게 다른 컨트롤,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를 연결할 수도 있고, 부모는 핸드폰 크기를 유기를 하시면 되고, 핸드폰 크기 대체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버튼이잖아요. 버튼이 텍스트 뷰 있죠? 텍스트 뷰에 아이디가 있는데요. 텍스트 뷰에 일종의 이제 이름인데 이름 텍스트 뷰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텍스트 뷰와 텍스트 뷰의 아래쪽과 그다음 자기 자신의 위쪽을 연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직관적으로 당겨서 하실 수도 있지만 소스 코딩으로 보시면 버튼의 위쪽과 그 다음에 텍스트 뷰 라벨의 아래쪽을 연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실 때는 이렇게 텍스트 뷰에 아이디가 있는데요. 여기에 아이디 속성이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저희 텍스트 뷰에 이름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텍스트 뷰라고 소문자 텍스트 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수철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철 연결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지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디자인 뷰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하셔도 되고 코딩을 이용해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네 군데고요. 네 군데고 디자인 뷰와 코드 뷰라고 해야 되나요? 코드 뷰를 이용해서 직접 코딩과 디자인 그리고 서로 이제 상호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뷰와 그다음에 코드 뷰는 서로 자동 생성입니다. 아시죠? 어느 한쪽을 바꾸면 디자인도 바뀌고요. 디자인에서 바뀌면 코드가 자동 생성됩니다. 아시죠? 서로 자동 생성됩니다. 한번 보셨듯이 됐죠? 그래서 사용법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사용법 있죠? 소스와 타켓이 있는데 소스가 자기 자신, 타켓이 다른 컨트롤 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컨트롤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부모나 다른 컨트롤 ID 부모는 그냥 패런 적어주시면 돼요. 다른 컨트롤 ID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속성이 하나 나왔는데 위에다가 새로운 속성이 하나 나왔는데 새로운 속성은 나올 때마다 적어드리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다 ID 속성이 나왔죠. ID 속성 그죠? ID 속성이 나왔는데 ID 속성은 컨트롤 또는 위젯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름 식별자 되겠습니다. 이걸로 코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 뷰가 한 10개 만들잖아요. 10개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개에 대한 이름을 다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텍스트 뷰를 10개 만드시면 그래서 IP를 다 지정해서 코딩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 갖고 와서 그래서 보내드리죠. 보내드리고 연습 문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설명했네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설명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컨트롤, 텍스트 뷰와 버튼 이렇게 있죠. 아이디도 설명했고요. 레이아웃, 위스, 하이트 설명했고요. 마진도 설명했고요. 마진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마진까지 설명드리고 연습 문제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마진과 패딩이 있습니다. 패딩.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상하좌우 있겠죠? 상하좌우. 웹 개발을 해보셨으니까 개발을 하나 해보시면 다른 언어로 하실 때도 개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사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마진과 패딩을 아시죠? 뭔지. 그래서 안드로이드도 마진과 패딩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각각의 위젯 또는 컨트롤 위젯에 걸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 탑, 패딩 탑, 마진 바텀, 패딩 바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키워드 몇 개만 치시면 바로 자동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진이 자동으로 들어왔는데 마진 탑에서 48 dp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마진 하시면 바로 나오죠. 마진 바텀도 있고 엔드도 있고 레프트 라이트 보이시죠? 이걸로 바깥 여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 탑에 40픽셀, 40dp, 이런 식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치시면 돼요. 마진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드 치시면 인텔리제에서 자동 완성이 됩니다. 이쪽으로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설명할 건 다 했네요. 연습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까지 충분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화면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결과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려면 조금 더 설명해 드리는데 색깔 넣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색깔, 백그라운드 색깔 넣는 거를 잠시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연습을 드리고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 버튼이 있고요. 버튼이 있고 여기 안드로이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색상을 좀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 넣는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 이렇게 돼 있는데 속성 중에서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이 있어요.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이 있고 백그라운드에다가 저희가 이제 FFF 이라면 여기에 아마 백그라운드가 흰색이죠? 흰색. 그 다음에 빵빵빵
주면 검은색이잖아. 빵빵빵 빵빵빵 하면 검은색이잖아.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속성을 이용해서 백그라운드랑 속성을 이용해서 바탕색을 주실 수가 있고 검은색으로 보이죠? 보이시나요? 네, 검은색으로 보이고 검은색으로 보이고 여기 보시면 검은색을 주자마자 여기 앞에 갑자기 색상이 뜹니다. 색상 팔레트가 뜨거든요. 앞에 색상 팔레트가 뜨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 팔레트 색상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것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보시나요?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색상표를 이용해서 넣으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웹 개발을 해보셨으니까 색상표를 이용하는 방법을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되죠. 색상표를 이용하면 색상표를 치면 색상 코드표 나오죠? 여기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죠. 이거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넣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에서 색상을 넣자마자 여기 팔레트가 하나 나와요. 여기서 클릭하시면 이런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속성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속성을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크기도 이제 폰트 색상도 넣어주실 수가 있는데 폰트 색상은 속성이 뭐냐면 텍스트 컬러 이게 텍스트 컬러. 그래서 텍스트 컬러도 요거를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화이트 요거 있죠. 화이트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보이죠? 살색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실 수가 있고 키보드 색상은 아마 영문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화이트, 또 뭐가 있지? 슬래시 하셔가지고 뭐 오렌지, 뭐 아니면 직접 코드를 넣으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검은색이고 흰색은 없었어요. 그래서 텍스트 컬러도 마찬가지로 RGB 요거 색상표 있죠? 요거를 넣어서 그래서 글자색과 바탕색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프레이트를 제어가 중에서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거 조작해 보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와 텍스트 컬러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다 틀어드릴게요. 추가 색상 5번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속성 나올 때마다 적어드릴게요. 앞에 있는 거 적어도 돼요. 백그라운드 속성이 백그라운드 속성이고 텍스트 컬러 속성이 그래서 이거는 RGB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RGB 코드 넣어주시면 이거는 바탕색 얘는 글자색이 되겠습니다. 요거 가지면 이제 예술을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예술을 드릴게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보내드렸고 주요 속성들도 보내드렸고 색상들도 뭐 공통으로 많이 쓰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 드리면 한번 풀어보시고 만들어보시고 가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남는 시간에는 프로젝트 하시고 RGB 코드를 뭔지 아시죠? 색상 코드, 몇 개가 샵으로 넣어주는 6자리.